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판 심야괴담회라고도 볼 수 있는 마츠모토 히토시의 오싹한 이야기. 여기 출연자 중 한 명인 시마다 슈에이 씨는 한국의 괴담 매니아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원래는 개그맨이었는데 워낙 무서운 이야기를 잘해서 이제는 괴담 전문가로 더 유명해졌죠. 예전에 토미에서 이 시마다 씨의 후배가 겪은 기묘한 이야기 13개의 괴담편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 역시 시마다 씨가 직접 겪은 실화 괴담입니다. 때는 지난 2011년 여름, 시마다 씨가 방송 아이템을 고심하던 중 자신의 고향인 나가노 현의 한 심령 장소를 픽하기로 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카루이자와 대교였어요. 여기는 카루이자와 산 절벽에 만들어진 길이 100m, 폭 6m의 다리입니다. 다리 아래에는 유카와,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뜨거운 물, 온수라는 이름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가면 산의 경치도 좋고 또 가을에는 특히나 절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다리에는 꽤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어있죠. 일명 극단적 선택의 다리.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으로 투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카루이자와 대교는 이런 오명과 함께 나가노 현의 대표적인 심령 장소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굉장히 기이한 경험담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귀신의 모습이 담기고 또 영상을 촬영하면 낯선 목소리가 녹음된다는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기모노를 입은 남자 영혼이 계속 목격된다는 소문도 이어졌고요. 실제로 카루이자와 대교에서는 참 이상하리만큼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6일 한 어머니가 자신의 일가족 3명에게 약을 먹인 후에 정신을 잃게 합니다. 이후 이들의 머리에 금속 말뚝을 박아서 살해하는 너무도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그 후에 어머니 자신은 이 다리에서 몸을 던져 투신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는 나가노 현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2명이서 함께 이 다리 아래로 목숨을 끊은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이 다리 주변에는 원래 폭주족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폭주족들이 집단으로 여기서 낙하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워낙 악명을 떨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카루이자와 대교를 건너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명에 신나하던 사람도 있었죠. 일부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 또는 이슈몰이가 필요한 유튜버와 또 틱토커들이 대거 여기를 찾아와서 담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러 온 이들 사이에서도 절대로 이 다리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 2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규칙은 절대 다리 중간에서 차를 멈추지 말 것. 만약 이걸 어기고 다리 중앙에서 차를 멈추면 다시 엔진이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는 이곳에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이 달라붙어서 교통사고가 난다는 미신도 있고요. 금기상 2번째는 이 다리를 건너가면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당에서 절대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규칙이에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 신을 모셔놓는 사당에서 기도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이 2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내린다라는 소문이 바다하던 차였습니다. 시마다 씨는 괴담 전문가로서 내가 살던 고향에 이런 유명한 심령 스팟이 있다라는 거에 나름 좀 흥분했을 수도 있고 또 익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방송의 흥행을 위해서 일부러 좀 야심한 밤에 이 다리를 찾기로 합니다. 무엇보다 이왕 가는 김에 2가지 규칙까지 한 번에 깨보기로 결심했고요. 촬영 당일날 밤, 시마다 씨는 제작진들과 함께 전세버스 하나를 빌려서 바로 이곳 카루이자와 다리에 도착합니다.
소문대로 보니까 다리 곳곳에 주정차 금지 간판이 막 과할 정도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을 주민들이 그냥 임시로 만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시에서 만든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를 세우지 말라라는 규칙이 단순한 괴담으로만 보이진 않았죠.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묘한 풍경은 계속됩니다. 투신을 막으려는 목적인지 다리 난간을 보면 사람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뾰족한 칼날이 빼곡히 박혀 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난간 위에는 가시가 달린 철사까지 막 2중 3중으로 둘러져 있고요. 일반 다리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섬뜩한데요. 촬영을 하려고 했던 시마다시조차 와, 여긴 진짜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되게 해놨구나 라면서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맨이 갑자기 흑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놀란 카메라맨이 다리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가 한 1m 정도 되는 한 철조망인데 딱 봐도 최근에 부분 보수를 한 흔적이 눈에 띄었죠. 왜냐면 이 주변은 다 녹슬고 오래되었는데 유달리 거기만 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은 먼지가 뽀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 뽀얗게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이건 분명 누군가 얼마 전 이곳에서 뛰어내린 흔적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시마다 씨가 이상함을 느꼈죠? 만약 정말 누군가 투신을 한 거라면 왜 굳이 이 다리였을까요? 아니, 힘들게 이렇게 철조망을 헤치고 넘어가는 것보다 어쩌면 좀 더 쉬운 장소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잠시 후 그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시마다 씨가 호기심에 다리를 건너다가 멈춰 서서 다리 밑을 쭉 내려다보는데 곧 알 수 없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다리 아래로 끌어들이는 듯 아주 몸이 빨려가는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이걸 순간 느낀 그는 왜 여기에 주정차 금지 표시가 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순간 촬영이고 뭐고 빨리 여기 벗어나야겠다라는 공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다리를 건너갔죠. 그리고 사당에서 기도 드리는 거 이건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한번 칼을 뽑았으니까 두 번째 규칙까지 어겨야 또 방송 분량이 나올 테니까요. 자, 그 문제의 사당은 유카와 강에 뛰어든 사람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당에는 유카미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이걸 해석하면 유카와 강의 신이란 뜻이죠. 시마다가 다리를 서둘러 건너서 사당으로 들어갔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카메라맨이 비명을 질러요. 그가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건 바로 유카미 간판이었습니다. 다가가서 자세히 봤죠. 이게 세월 탓인지 유카미라는 글자가 부분 지워져 있었어요. 먼저 온수를 가리키는 그 일본 한자 유에서는 왼쪽에 있는 삼수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을 가리키는 글자 카미 또한 왼쪽만 남고 오른쪽은 싹 지워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아있는 글씨만 읽으면 일본의 가타카나로 신의 죽어 라는 단어가 되죠. 이 글자를 보자마자 시마다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사당을 뛰쳐나와서 촬영 중단하자고 소리쳤어요. 제작진도 이 상황을 파악하고 중단을 결정합니다. 제작진들과 시마다 씨 서둘러서 타고 왔던 버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버스 앞에 다달라서 또 한 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들이요, 아까 버스에서 내릴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스 주변에다가 소금을 두껍게 쌓아 둘러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귀신을 쫓거나도 예방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마치 건들기라도 한 듯 소금탑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두 눈으로 목격한 시마다 씨와 제작진은 그야말로 패닉이 되었고요. 아무리 이게 공포 분량을 찍으러 왔어도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빨리 버스에 올라탔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거기서 또 벌어집니다. 차 한 이곳 저곳에
하얀 소금이 흩뿌려져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소금 누가 이랬어? 하지만 이들 중에 그 누구도 버스 안에 소금을 뿌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간 시마다가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 귀신이 우리와 딸려온 거야. 지금 이 차에 분명히 같이 탄 거라고. 그는 급하게 이걸 해결하려면 퇴마의식을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고 수소문 끝에 근처 절에 있는 한 영매사를 찾아갑니다. 제작진과 시마다 씨가 절에 들어섰어요. 그러자 영매사가 말하길 와, 붙어서 왔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인 퇴마의식이 이뤄졌죠. 그렇게 30분쯤 흘렀습니다. 영매사가 어느 정도 이제 숨을 돌렸고 시마다 씨도 뭔가 마음이 좀 괜찮아진 듯 이게 끝났구나 생각이 들면서 안도감이 느껴졌다고 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야심한 밤이에요. 더 이상 이 절에 머무르는 건 좀 민폐잖아요. 그래서 영매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라고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영매사가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합니다. 시마다가 왜 이러지 싶어서 쳐다보는데 영매사가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1명 처리했어. 20명 남았어. 제작진과 시마다 일행은 순간 오싹해지면서 막 온몸이 간질간질해질 정도로 소름이 돋아요. 영매사 지금 동담하는 거겠지? 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한마디 저항을 하지 못했고 결국 날이 셀 때까지 이 퇴마의식을 받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시마다의 공포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이 스토리는요, 실제로 여과 없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카루이자와 다리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한 인터넷 사이트에 카루이자와 대교의 스트리트뷰 사진이 게재됩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찾아서 올린 거겠죠. 그런데 이 사진의 반응이 너무나 섬뜩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 찾으셨어요? 바로 곳곳에 있는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입니다. 아니 이걸 오류라고 하기엔 다리의 시작 지점부터 마지막까지 모자이크가 많아요. 일부러 한 거냐고요? 아니요. 다른 네티즌들도 조작된 줄 알고 직접 스트리뷰 사진을 찾아봤죠. 그런데 모자이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진이 소름 돋는 이유요? 그건 보통 스트리트뷰 모자이크 부분은요, 주로 사람의 얼굴이 찍혀 있을 때 AI가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도 없는 이 다리에 왜 이렇게 많은 모자이크 처리가 된 걸까요? 그것도 울타리, 철조망,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부분에 말이죠. 혹시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